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를 볼게요. 임대료 지급의 청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 2번은 임대료 증액의 청구.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5% 범위 내에서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5% 만약에 증액을 청구한 후에는 다시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지 1년 이내에는 또 계속 올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5%를 올려달라고 무조건 청구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임차인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임차인하고 만약 협의가 안 되면 결국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요 증액 청구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임대한 주택의 반환 청구.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물의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원상 회복 요구할 수 있는 건 민법 615조, 그러니까 사용대차 규정에 나와 있는데 민법 654조에서 이 사용대차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상임대차라고 표현하는 건 법률용어로 사용대차라고 표현하고요. 임대차는 유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용대차와 임대차는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무상임대차 하지만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엄밀하게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임대차는 유상이거든요. 무상일 수는 없고 무상이면 사용대차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밖에 임대한 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데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거는. 그리고 임대인의 의무를 볼게요. 임대한 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의무. 가장 중요한 의무죠.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 수익한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를 집니다. 판결 한번 보죠.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 장애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건 임차인이 수선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못할 정도 되면 큰 파손이겠죠. 그런 거는 당연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특약이 가능해요, 수선 의무.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이 특별한 사정, 이건 결국 특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특약을 하면 또 임차인이 부담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이건 다 큰 파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선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건 다 임대인이 부담을 하죠. 소유주니까.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 볼게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 의무와 동시행에 관계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부터 볼게요. 임대한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 기간 중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에 1.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2.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3.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4.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분들 요거 꼭 잘 기억하세요.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고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혹은 최후의 수단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임대인분들도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구나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 판례 보겠습니다.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음을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소한 건 임차인이 수선하고 그리고 큰 것들 대수선 있죠? 그런 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판결이에요. 이런 건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사례 한번 볼게요.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애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난방시설 파손되면 공사비가 크죠? 이런 경우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임대인의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체결했는데 여기 면제된 수선 의무의 범위를 명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쓴 거예요.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경우엔 모든 수선 의무가 다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도 소규모 수선이고 여전히 대파손 수리, 건물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선 의무 면제 특약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면제하는지 잘 적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따라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특약 쓰실 때.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 등기해야 합니다. 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 볼게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죠. 이거는 우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1년 후 이사를 가고 싶으면 이사를 가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고 계속 살고 싶으면 최소한 2년간은 임차주택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임대인은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1년을 계약해도 임차인은 나는 2년을 살고 싶어요 하면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은 그냥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응해줘야 되는 거고요. 차임 감액 청구권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 감액 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도 마찬가지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들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은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 원인으로 차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임차인이 차임 감액 청구하게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죠. 대부분은 임대인의 증액 청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잔존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가 문제된다면 이런 걸 거예요. 임차주택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돼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 일부분이 그렇게 사용 수익할 수 없다면 그 비율의 만큼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잔존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 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차임 지급 의무죠.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 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의 기본은 유상이에요. 이렇게 차임 지급 의무. 차임 지급이 없는 무상이 사용대차고요. 그리고 주택 임차에 따른 의무가 있죠. 임차인은 계약이나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요거 좀 중요한데요. 민법 610조 1항은 사실 사용대차 규정이고 654조는 임대차 규정에서 요 사용대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주택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계약서 서식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이나 주임법에 또 똑같은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이나 임차주택 성질에 따라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여기서 도출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실 때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하시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배포하고 있는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분들 그거 꼭 잘 지켜주셔야 돼요. 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고 여기서 도출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구조 변경이나 용도 변경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한 이유가 임차인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놓치세요. 왜냐하면 주임법에는 그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조문의 딱 조항에 그 계약서 조항에만 있는 거라서 그 자잘한 글씨라서 잘 안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이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분들 진짜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남의 집에 살면서 또 집을 막 파손하거나 험하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주택 수선 필요해도 임대인에게 알려주셔야 되고요. 주택에 대해서 내가 권리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면 임대인에게 얼른 알려주셔야 돼요.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임차한 주택을 반환할 의무 및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주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 규정도 사용대차에 있는 규정인데 임대차에서 준용하고 있어요. 우리 원상회복 의무도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철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만 원상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쭉 보시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게 나와요. 법무부에서 이 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개정된 내용들과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이 표준계약서는 우리가 흔하게 보는 계약서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받으시면 우리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이런 거 적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방송도 꼭 시청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